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교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노원구청에서 있었던 청소년 안전 캠페인 내용 중에서 자전거 사고 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 사고가 날 확률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안전하게 타는 사람이 가장 잘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제1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해봤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제1의 원칙은 자전거를 천천히 타는 겁니다. 천천히 타면 급작스러운 순간에도 적절히 잘 대응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서 차량으로 분류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차량으로 분류된다 라는 말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운행해야 된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은 자전거를 보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다녀야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차도로 다닌다는 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도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는 초등학생과 노인에 한해서 보도로 다니는 것이 허용되고,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의 경우에는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차량이 보도로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자전거 사고 사례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4가지를 보면서 자전거 사고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먼저 사고 영상 중에서 조금 가벼운 거를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사고 영상 먼저 같이 보실게요. 자, 먼저 중앙선 침범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면 자전거를 탄 중고등학생이 한 명 지나가는데 왼쪽에 차가 없다는 걸로 생각하고 막 돌진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량이랑 부딪히죠. 물론 이 영상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사고 중에서 굉장히 약한 거를 골라왔기 때문에 저 학생이 저렇게 멀쩡히 걸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지, 실제로 달리는 차량이랑 자전거랑 부딪히면 아주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닐 때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정말 이렇게 잘 살펴보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 근처로 자전거가 다니다가 열리는 문에 부딪히는 그런 사고. 좀 끔찍하니까 좀 조심하세요. 네, 이제 자전거가 달려오는데요. 굉장히 빨리 오다가 그냥 부딪히고, 방금 반대편 차랑 부딪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에는 저렇게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적절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전거를 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에서의 흔히 일어나는 사고 유형 중에 한 가지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젊은 남녀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원래 자전거를 타다가 저렇게 갑자기 유턴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그 여자분이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자전거 블랙박스를 달고 있는 이 자전거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걸어다니는 사람이 반대쪽으로 튀어나와서 부딪힐 수도 있었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미리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급하게 내려가다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여기 자전거에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자전거를 꽤 오랫동안 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오래 탄 사람들도 너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그거를 적에 충돌하는 그런 사고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서 약한 거를 골라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일어나서 본인 영상을 다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그런 사례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가 정말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속도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판례로 나온 그런 사고 사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하면은 무조건 자전거가 우선일 것 같지만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보행자랑 충돌하자마자 넘어지면서 머리를 충격을 받게 되면은 마비가 오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보행자가 이제 뇌 충격을 받으면서 왼쪽 마비가 왔고,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가 1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뭐 그런 사례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의 사고라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40%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보도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중학생이 또 하교하는 중학생, 보행자랑 충돌한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학생부터는 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차도로 다녀야 되는데 이 중학생도 아마 차도로 다니기에는 본인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보도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보행자랑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사건에서는 치료비와 위자료 1,700만 원 손해배상했었고, 또 본인은 소년보호처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이라 하더라도 보행자 사고를 내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요. 자전거는 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 빨간불이 때 멈추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랑 충돌을 했는데 이게 또 자전거 굉장히 빨리 달렸는지 그 보행자는 충돌로 인해서 이제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있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는 금고 10월의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게 속도가 붙은 자전거는 급제동을 해도 또 보행자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차량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전거 속도를 천천히 해서 다니는 것이 사고 예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나오는 택시랑 충돌하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건 불법이고요. 자전거에서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판결에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65%, 택시의 과실이 35%로 나왔고, 물론 택시 유족에게 7천만 원의 배상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사망사고 자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귀찮아하지 말고 꼭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야간 라이딩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다수가 그 밤에 자전거를 탈 때에 라이트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주간 라이딩처럼 빨리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또 심지어 이어폰 끼고 달리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이거는 집에 있는 중고등학생 또 본인 친구들 중고등학생 밤에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야간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자전거도 전방에는 백색 등, 또 후방에는 적색 등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 운전자들도 자전거를 인식을 하고 좀 이렇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자전거를 자주 타는 그런 경우라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각각 2개씩 배터리가 이렇게 닳아서 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1개씩 더 달고 다니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전조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지금 사진인데요. 작은 등이 1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정말 차이가 매우 크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전조등 하나 없이 보도를 자전거로 주행할 때 보행자랑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등을 꼭 켜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후미등도 마찬가지로 후미등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야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야간에 빠르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도 또 보도로 막 다니는 경우도 있어서 그 오토바이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미등 꼭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헬멧의 색깔도 흰색이면 더 좋겠어요. 밤에는 검은색 계열보다도 흰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헬멧도 흰색을 준비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야간에는 주간보다 더욱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다녀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니는 자전거가 아름답다라는 마음으로 특별히 야간에 자전거 탈 때에는 빨리 달리지 말고 또 전조등과 후미등을 꼭 달고 그리고 이어폰 같은 거 끼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